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밖에는 하루 전에 비가 온 데다가 이제 논을 삶는다 그러나요? 이렇게 모신기 전에 이렇게 물 가두고 쭉 그런 논을 삶아놔서 그런지 개구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엔 들리실지 모르지만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을 찍습니다. 좀 급하기도 하고요. 내일이면 이미지 파일이 삭제된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이 한 달이라고 했나? 이건 뭔가 5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서 마침 그 전에 제가 이런 결과를 분석을 해 놓고 이거를 1시간이라도 더 늦추면 좀 기차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하루라도 늦추면 그만큼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방해를 받더라도 일찍 찍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며칠에 걸쳐서 전국의 조작값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었죠. 증명을 했었죠. 그 조작값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러면 어제 했었네요. 그게 이제 부풀려진 숫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까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실제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또 박 변호사님도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의뢰하신 후보들이 이런 수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는 꼭 궁금해 하시면서 몇 개의 선고구를 물어보시길래 그거를 일일이 선관위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하기가 녹록지가 않아서 아예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거를 다 해보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예 마침 그걸 누가 전국적으로 득표 데이터를 러프하게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게 있길래 그걸 갖다가 직접 자료를 취합을 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조작값이 뭔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심을 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내용,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제 증명한 조작값이라는 게 뭐냐면, 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수가 있을 거다, 일련 번호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입수한 데이터 중에 전국의 각 동의 시간대별 7시에 몇 명 이런 식이죠. 이제 강원도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 1일차 7시에는 25명, 8시까지는 39명, 이렇게 해서 쭉 2일차까지 누계를 한 숫자를, 이거를 여기에는 분명히 안 나타나는 숫자가 있다, 그걸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걸 증명한 건데요. 이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3장당 1장씩이 들어가는데, 3장 건너서 1장씩 들어가니까 부풀려지는 거는 3장에 1장, 25% 정도가 부풀려지는 거죠. 시작값은 2로 해서, 그러니까 1, 2 빠지고 3, 4, 5, 6 빠지고 7, 8, 9, 10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요 숫자에는 하여간 빠지는 숫자는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는 가설로 해서 했는데, 전국 3,000, 이거는 총 데이터고요. 전국 3,551개
읍면동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작값이 가장 작은 게 3에서부터 많게는 12까지 이렇게 12까지 안에 다 걸러졌어요. 근데 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공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뭐 3표당 1표, 4표당 1표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 5표, 6표 이 조작값이 3, 4, 5, 6 요 안에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조작값 숫자를 분포도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 4, 11, 12 이 보통 자연계산이 있을 수 있는 숫자죠. 이렇게 표준 분포로 보이는 게. 근데 지금 유독 8, 9, 10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뭐 6까지는 공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그러면 9표 중에 1표를 넣었겠냐 10표 중에 1표를 넣었겠냐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게 저 친구들도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하게 되면은 뭐 발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짱구가 아니라면. 근데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8장 같은 경우에 8개 8이라는 조작값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이거를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말이 되는지 보세요. 4장에 1장, 5장에 1장, 또 4장에 1장, 5장에 1장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러면 조작값이 우리한테 걸러지는 거는 그걸 최소 공배수라 그러나요? 예? 9로 예로 들어볼까요? 3 건너서 하나, 4 건너서 하나, 3 건너서 하나, 4 건너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3의 배수, 4의 배수로는 우리가 추적을 못하죠. 나타나는 숫자는 최소 공배수인지 하게 용어는 정확하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3, 4를 적용했다 그러면 4장 그러니까 4장, 5장이 쌓인 9장이 분명히 걸러질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2단계에 걸쳐서 이제 3에 지나서 하나, 4에 지나서 하나, 3에 지나서 하나, 4에 지나서 하나 이 정도는 저희들도 조작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에서 1 더한 4랑 4에서 1 더한 5 그래서 9라는 수치로 저한테 발각이 됐다. 이렇게도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기 공병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얼추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못 잡아내냐? 그건 뭐 제가 툴이 고작해 엑셀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거의 뭐 반수작업으로 해서 지금 이 규칙을 증명을 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얘들이 뭐 2, 6을 더했는지 뭐 3, 7을 더했는지 뭐 이런 거를 제가 그것까지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러프하게라도 12라는 숫자 안에 다 전국의 숫자를 끄집어냈다면 그냥 요 선에서 뭔가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에 하나씩을 넣는 걸로 했을 때는 조작 확률이 99.9%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볼 때 보면 항상 무슨 표준 편차 뭐 95% 신뢰 구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쩌고 하는 거 얘기 있잖아요. 그게 95% 안에 이렇게 이런 정규 분포를 보였을 때 여기 좌우 잘라내고 뭐 이 잘라낸 숫자가 95%에 들고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숫자에는 목매고 다 그냥 뭐 여론조사니 뭐니 1000명 조사한 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저는 지금 전국에 3581번이니까 3578개의 읍면동을 전부 다 조사를 한 결과가 여기 나온 건데 이건 사실 한두 개만 나와도 이게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지역구별 데이터에서도 했을 때도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 99.96인가 6인가 나왔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살인사건에서 DNA 감식 결과랑 크게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99.9%라는 게.
아무튼 조작값은 뭐 요런 조작값을 제가 전국적으로 다 구해냈어요. 한 군데라도 빠졌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99.9%라 그러면 조작이 아닐 확률이 0.1%밖에 안 되고 뭐 0.4%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뭐 최대 12로 잡았을 때, 조작값 12로 잡았을 때도 조작이 아닐 확률이 15%에 가까이 돼요. 조작일 확률이 85%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2개 지역, 3개 지역 합해졌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는 제가 이제 뭐 통계학적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뭔가 곱한다든지 뭐 해서 한다면 이 조작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허병기 교수님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로데이트를 보내드렸고, 아마 그 전문가분들께서 뭔가 제가 만든 수치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의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가 만들어낸 이 조작일 확률 99.9%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문가들 의견에 맡기고요. 일단은 저는 이게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표가 선거 현장에서 얼마나 부풀려졌겠냐, 그거를 어제 이제 부풀려진 숫자에서 역으로 그러면 실제로 투표했을 숫자가 몇 장이다, 그러면 그 발표된 숫자하고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졌을 그 숫자가 그만큼이 부풀려진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어제 했었는데, 그렇죠, 부풀려진 관내 선거인수 안 보이시나요? 부풀려진 관내 선거인수 해서, 자, 요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개표 결과로 발표한 거는 어쨌든 뭐 관외 같은 것도 엉터리고 그러니까 확정 명부상의 관외 당일, 이건 뭐 어쨌든 오버돼서는 안 되는 숫자니까 이 숫자에서 우리 선거 투표 현황표 보게 되면 서울 종로 보시게 되면 여기 각 동 자료는 소개가 나오고 관내 사전 투표가 나오고 각 투표소, 요 투표소의 합계가 그 당일 투표고, 요 이제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요 관내 당일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인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득표수에다가 기권수까지 합치면 선거인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선거인수에, 그러니까 확정 선거인 명부에서 자, 당일 선거인수 구할 수 있죠. 관내 선거인수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관외라는 전제로 이제 봤을 때 요 관내 선거인수에서 제가 지금 로데이터로 받았던 게 각 동의 관내 사전 선거 진행 상황표잖아요.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관내 선거에서만 두고 보자. 그랬을 때 여기 종로 같은 경우에 종로 청문 효자동 같은 경우에 조작값이 10이니까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라운드 함수를 써서 계산해보면 조작 전 선거인 수는 2818명일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발표한 3100명에서 2818명은 뺀 282명이 부풀려졌을 것이다. 요 논리로 해서 이제 어제 부풀려진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관심 있으면 전국 지역을 다 한번 해보시라고 로데이터를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박 변호사님도 뭐 여러 군데 한 10여 군데 되는 데를 묻고, 그래서 기왕 차제해본 거 얼마나 차이 나나 볼까 해서 전국을 다 해봤죠. 그러니까 전국의 그 득표수 그거를 다 뒤져서 이제 여기는 뭐 3, 4위 한 사람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종로 한번 볼까요? 종로구 곽상원 44,713, 곽상원 44,713, 최재형 38,752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침 다시 다운받으려, 다시 이제 저는 선거인 수랑 투표수만 취합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다시 받으려니까 엄두는 안 나고 그랬던 차에 이제 박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파일 중에 어떤 분이 러프하게 다운받은 거를 다 이렇게 몇 개 시트에다 나눠서 해 놓은 게 있길래 그걸 취합해서 이제 전국을 다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54개 선거구였잖아요. 그죠? 254개가 여기 전부 다 있고, 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이런 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구별 득표여 수야 뭐 이건 명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요 동별 총괄을 해서 이거는 이제 동별로 총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일일이 선거구를 다 매칭시키기 위해서 해당되는 선거구를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툴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 지역구의 이게 무슨 숫자더라? 그렇죠. 여기 강남갑을 볼까요? 강남구 갑. 그러면 여기에 부풀려진 수 합계가 2,767명이네요. 그죠? 그러면 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면 강남구 갑에 해당되는 총 요 부풀려졌을 숫자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 후보들 당선된 사람 2등으로 떨어진 사람 숫자를 뺀 수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 갑 같은 경우에 국힘당 후보가 이겼고 26,000표 차로 이겼는데, 뭐 여기 제가 부풀려진 숫자라고 얘기하는 2,767표를 빼봐도 24,001표 차이가 나니까 이게 당락을 뒤집을 만한 수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예요? 강동구 갑 같은 경우에 저기 강동구 갑이 보면 오늘따라 기차 엄청 많이 지나다니네. 강동구 갑 같은 경우에 전체 숫자가 6,638표가 나옵니다. 제가 역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숫자가. 그러면 6,638 맞죠? 자, 여기서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하고 국힘당 전주의 의원의 1, 2위 득표차가 3,302표인데 제가 증명한 조작값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6,638표가 지금 어쨌든 표가 부풀려진 상태예요. 선거인 수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 6,638표가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민주당 진선미 후보한테 몰아줬다. 그 지금 공병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전선거에서 모아진 표를 전부 민주당에 도와줬다. 뭐 얹었다. 이래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선거하는 순간에 25%의 표를 민주당에 얹어주는 통행세를 내고 투표한 셈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만약에 진선미 후보가 안 가고 없었다면, 원래 보면 다시요. 원래대로 하면은 조작 전에 관내 이제 선거인 수는 47,612명이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54,250명이에요. 관내 선거인 수가. 그러니까 원래
조작이 안 됐다면 이 47,612명이 투표를 했을 텐데, 그러면 부풀려진 숫자를 빼고 보자 이거죠. 빼고 나서 뭐 다시 선거를 하든 어떡하든 어쨌든 여기서 차이나는 숫자 6,638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계산 과정을 전부 거쳐서, 자, 그 부풀려진 숫자는 이렇게 해서 그 동별 총괄에서 쭉 역으로 이제 지역구 합치고 그 지역구 합친 거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1, 2등 결과 표에서 끌어다가 이 표를 쫙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난 부분만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어요. 아까 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부풀려진 숫자가 득표차보다 더 큰 경우인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이걸 뺀 숫자잖아요. 득표차에서 부풀려진 수를 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하여간 이 수치만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동별로 봤을 때는 뭐 100명 단위로 나오고 하길래 이거 별로 아닌지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공병호 박사님이 그러셨나? 300몇만 표가 더해졌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것만 우리가 관 내에서 조작값을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계산한 것만 해도 전국의 이 부풀려진 숫자가 이게 보면 자동 합계 해보면 128만 나오죠. 128만 390. 그래서 128만 398명이 관 내 것만 적용해서 관 외에서 부풀려진 숫자만 더했는데 128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 개수를 세보면 자 35R 나오죠. 35개 선거구에 달하네요. 이게 35개인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게 전부 더불어민주당에 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 국힘당만 손해를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떨어질 지금 이제 요게 1위 한 사람이잖아요. 당선자 중에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이 당선자 중에 만약에 이 표가 부풀려진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15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9명이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좌파 쪽의 사람들은 이 사전선거에 대해서 왜 이 4명 차이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더불어민주당한테 갔다고 의혹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가 다 까발려져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진 게 민주당에 다 갔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기 19명은 이게 전부 저 국힘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9석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부풀려진 것만 가지고 했는데 차점자는 보면 무소속의 저기 김천인가 어디야? 그 최경환 후보랑 그 여자분 붙었었죠. 거기는 국힘당이 됐었는데 거기도 이분들은 이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서둘러 하는 이유가 결국 요분들이 이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 합리적이다. 저걸로 하면은 우리가 선거를 뭐 무효하거나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좀 일찍 더듬거리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당선자는 이 사람들은 이 숫자가 증명되었을 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야. 민주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국힘당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표가 뒤집어졌을 때, 이 표가 밝혀졌을 때 뒤집어져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고속 후보가 어디 용인인가 어딘가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국힘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영희 후보가는 저 인천에 지금 선거 무효소송인가 그 당선 무효소송인가 냈다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여기에 있는 황기철, 이지은, 난 누군지 하도 모르겠어. 안기령이도 했네. 안기령이. 다 보자. 김두관도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공용은. 난 잘 모르겠어. 이 최경환 후보는 저기 경상도에서 차점자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간당간당하게 붙어가지고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증명이 되면 불안불안하겠지만 여기 2등으로 한 사람 여기 누구야 이수정 씨도 있어요. 이수정 후보, 이혜원 의원도 있고 김학용 씨도 있고 오신환 씨도 있고 이용하고 추미애하고 붙었었죠. 이분들도 그렇고 권명호 씨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500 몇 표를 이걸 어디 볼까요? 권명호 씨가 어디야? 여기가 울산 어딘데? 울산 동 맞네요. 여기 봐요. 여기는 이걸로만 해도 지금 득표차가 568표인데 이 관내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것만 빼도 3,800표 가까이가 돼요. 근데 여기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산동인가 어딘가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데가 있을 거예요. 볼까요? 울산 동구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여기가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확정 명부상 선거인 수를 563명이나 초과한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여기 의원실에. 당신들은 지금 선거인 수가 확정 선거인 수보다가 563표나 더 많은데 지금 차이는 568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것만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선거를 무효화시키면 다시 재경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568이고 568표 차로 졌는데 여기 선거인 수가 더 많이 나온 게 563명이니까 5명은 모자라지 않냐. 5명이.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한 게 그러면 니네 편 중에도 이게 관외 선거인 수가 마이너스로 나온 거니까 관외 선거한 사람 투표 확인증만 발급받아 가지고 6명 이상만 갖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메일 보내주세요. 그러고는 그걸로 끝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관내 사전 선거인 수 가지고 부풀려진 수를 빼보니까 그걸로만 해도 3,700표를 뒤집을 수가 있는 상황이야. 3,800표 가까이를. 그러면 관외에서 일단 마이너스 난 것까지 합치면은 최소 4,200표 이상을 뒤집을 수도 있고 최소한 무효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만 중불나게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여기 국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낙선자들 모임하고 하는 거 분위기 좋더라고요. 어디야? 저기 정진석 의원 떨어진 데가 공주죠.
공주, 부여, 청양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표차는 2780표가 났는데 여기에서 부풀려진 관내 선거인 수가 6688명이에요. 3908표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전에 왜 4.15 총선 때도 이상하다. 어떻게 표가 이 지역 어디였더라? 공주시 거를 뭐 개표했다 그랬나? 어쩌나? 그러니까 어쨌든 정진석 후보가 훨씬 유리한 지역에 함을 까고 있는데 왜 지고 있냐 이래가지고 그 참관인이 항의를 해서 왜 그 개표기 리셋 시켜가지고 다시 하니까 그 뭐 몇십 표로 지고 있던 게 오히려 80몇 표 이긴 걸로 그렇게 나왔었던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 정진석 의원이 그때 희생할 각오하고 한번 부정선거 나온 거를 밝히자 그래서 갔으면 그때 정말 역사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는 당선됐다고 희희하고 있었고 지금은 뭐죠? 자, 이런 결과표를 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건 떨어지자마자 무슨 저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앉았네? 이런 식이니까 그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우리같이 뭐 진짜 시골에 공장이나 돌리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백날 떠들어봤자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도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들이 제발 나서야 최소한 재검표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에이 됐어 그러고 어디야 저기 저 김준혁인가 왜 그 별 역사자라 하는 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용인인가? 수원이었죠. 수원 한번 보자고요. 누구야? 이수정 수원시장에 김준혁하고 이수정 씨하고가 여기도 부풀려진 게 4700표나 되고 당락에는 이거 2300표가 만약에 다 저 김준혁이 한데 갔다 그러면 이거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풀려진 선거인 수가 전부 저 김준혁 한데 가가지고 이게 뒤집어졌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이수정 씨 같은 경우도 무슨 뭐 프로파일러네 뭐네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사람이 그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 사람 심리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만 그렇게 능통하면 그런 거 하면서 확률 같은 거 안 배웠습니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이수정 씨한테 지지한다고 보냈던 67,000명은 뭐가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는 살짝 관내 선거 수도 뭐 이것처럼 부풀려졌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뭐 관내 선거까지 넣어가지고 좀 억가를 했는데 제가 지금 밝혀진 관내 선거인 수 차이로만 해도 지금 최소 19개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거를 그냥 넘어가냐는 얘기예요. 용인시의 부승찬 고석 6,850표 차이 났는데 6,900명이나 부풀려졌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어디야?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도 아니 1000표도 안 되게 졌는데 부풀려진 게 5,700표라네. 그럼 한번 해볼 만한 게임 아니에요? 여기네. 최경환 씨는 뭐 이 둘이야 다 고놈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구자룡 의원 비대위원이었잖아요. 이 양천 어디야? 그렇지, 양천갑이죠. 2,300표 차이로 졌는데 관 내에서만 6,500표가 지금 부풀려졌다고. 전 뭐 유령 이런 얘기는 너무 자극적이라 가급적이는 안 쓸래요. 여기 올커니 여기는 이제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소송을 제기했대요. 땡큐죠. 해보라 그래요. 그래 해봐서 5,242표가 윤상현 후보한테 갔다는 걸 증명하면 최소 1,000몇 표 이상 거기서 난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권명호, 예? 여기는 어디야? 여기도 이지은 그 경찰 출신 여자 조정훈 후보한테 졌잖아요. 한번 걸어봐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지은 씨, 예? 그저 민스커트 입고 뭐 1인 시위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600표도 안 되게 졌는데, 아니 그 당신 지역구에 4,351명 관내 선거인이 부풀려졌다니까? 그 사람들이, 예? 조정훈 씨한테 안 찍었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지. 그건 뭐 유령이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키를 쥐고 있는 선관위 측 끈앞풀이나 뭐 중국 해커들이, 예? 실수로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휴, 자, 박용국 후보,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김영태 후보가 됐네. 자, 한번 걸어봐요. 5,700표가 부풀려졌대잖아. 예? 이거 뭐 국민의힘 가는 건 안기령 씨, 그 김재수 후보 애매하게 지금 뭐 저기, 예? 국힘에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산통 깨는 소리 나고 자빠졌는데 한번 걸어봐요. 4,100표나 늘려졌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늘려진 게 어디로 갔는지 한번 소송을 해보라고, 안기령 씨. 예? 아휴, 이런 식이야 다. 김두관 씨가 저기 어디 김태호 후보랑 붙었었죠. 여기도요 3,900표 이상이 지금 관내에서만 부풀려졌어요. 예? 그놈이 실수로 김태호한테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걸어봐요. 김두관 씨, 예? 이장 출신 김두관 씨. 공용훈 씨도 있네. 공용훈 씨, 뭐 이제 이거 국힘하고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걸렸네. 이준석이하고 지금 3,278표로 졌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관내 선거에서만 4,164표가 지금 어디서 가공된 게 들어왔다니까요. 집어넣어졌다니까. 그럼 한번 해봐요. 설마 민주당 빼고, 민주당 후보한테 안 주고 그 어떤 뭐 빅보라든지, 예? 날강 던진지 하는 놈이 그 표를 다 이준석이한테 줬는지 한번 소송을 해봐요. 요 통계 관련해가지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공용훈 씨, 이 양반이 저거죠. 현대차 뭐 사장 출신이래나 뭐래나. 아휴.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관내 것만 했습니다. 이거는 최고 99.9%, 최하 85% 이상의 확률로 제가 증명한 수치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부풀려진 수를 계산했고, 그거에 따라서 당락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게 35군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외 선거까지 적용하면은요, 이거 엄청 늘어날 것 같아. 이 관외에서는 이런 로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역대 선거에서, 잠깐만요. 이거 파일 다 보이면은, 공개자료 역대, 죄송합니다. 진작 좀 열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없네. 역대. 아우, 하도 많으니까 저도 어디 들어있는지를 모르겠네. 조작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 손금 보게. 아무튼, 아유, 그냥 말로 설명드리죠. 역대 제가 6번의 선거를 쫙 분석을 해서 그 관외 선거, 왜 아까 어디에 썼죠? 이런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
하남시였나? 하남시에 이렇게 마이너스 튀어나온 경우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관외 선거인수가 마이너스가 난 경우다. 예? 왜냐하면 관내랑 당일은 얘들이 발표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관외 선거는 이 하남시만 하더라도 그거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역대 그저 자료에 있을 거예요. 저기 카페에 가면 그 제 전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한 번 조작이 이루어진 지역은 2016년 처음 도입될 때 조작값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났던 지역은 이 숫자가 그 개표 결과보다도 명부상 숫자가 더 많게 나온 이런 거지 같은 숫자가 16년에 있었던 지역은 계속 대통령 선거든 21대, 22대, 이번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늘어났다. 지난 대통령 선거까지 피크를 찍고 이번에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관련 영상을 제 거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는 관외 선거인 수는 뭔가 다른 로직으로 애들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설명하면서도 한국 애들도 아니고 중국 해커들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일정 비율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뭉태기로 예를 들어서 100명 여기에 관외를 그냥 무리하게 한 100명이든 200명이든 정해놓고 들어오는 숫자에다가 넣지 않았겠나. 근데 어쨌든 이게 방송에서 매 시간마다 그 투표율이라는 걸 투표율이라는 걸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분명히 관외 선거도 그 무리하게 숫자를 잡았을지는 모르지만 방송에까지 나오는 그 사전 선거 투표율을 감안해서라도 뭐 2장에 1장을 넣었던 한 장에 1장을 더했던 그 무리한 숫자는 분명히 밝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전에 그 관내 선거를 제보해 주시던 분이 혹시 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 관외에 그런 똑같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어디 있었냐. 잠깐만요. 자, 요런 데이터.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라고 제보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 앞전 방송에서 제가 왜 음성에서 대전 쪽에 관외 사전 투표를 했을 때 찍힌 그 등기 우편물에 붙이는 라벨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제 1년 번호 위에 투표소까지 나와 있어요. 투표소, 동, 선거구까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저한테 그것까지 뭐 청구하거나 뭐 소송해서 뭐 입수하라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혹시 내부자셨다면 내부자실 또 요 관외 선거에 해당되는 거를 해서 한번 분석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거의 진짜 300만 명에 미팅할 것 같아요. 지금 관 내에서만 128만 명이 이렇게 조작이 된 게 증명이 됐다고 그러면 관외는 훨씬 더 그 속도가 이제 조작값이 낮은 숫자로 부풀렸다 그러면 여기 거의 300만 명 이상으로도 진짜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작업은 그 데이터가 있어야 저는 제 방식으로 취합을 해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크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후보들도 한번 걸어볼 만하면 걸어보세요. 자, 요 데이터는 제가 어디에 올려놨냐면 여기에 요거는 뭐라 그러죠? URL 주소는 제가 복사를 해서 요 영상 설명하는 부분에다 넣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거 그대로예요. 요 파일 그대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누가 이제 혹시 사무실에서 얘기하시다가 야 개뻥치지 마 그러면 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이 1, 2등 결과는 뭐 개표 결과표랑 몇 가지만 대비해 보면 맞을 테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요 동별 청괄, 예? 이거 찾기, 요 파일도 있긴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다가 야, 저기 어디야? 예? 오산시 한번 우리 DB 볼까? 그러면 여기 오산시에 있는 요 숫자 있잖아요. 4100을 더블 클릭을 하면 요 동별 청괄에서 금방 어디였죠? 오산. 요 표가 요게 새로운 시트로 해가지고 빡 뿌려져요. 봐봐. 여기 막 관내 선거인수 나와 있고 당일 선거인수 나와 있고, 예? 확정 선거인은 세 가지를 합쳐야 되는 거에서 그 두 가지를 빼니까 여기 관외잖아. 그렇게 했는데 3017이야. 예? 그러면 신장 이동 그거는 또 여기 조작값은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조작값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시간별 집계표, 이것도 제가 읍면동별 조작값 증명 결과 해서 어딘가요? 여기 시골 촌부라 저기 박 변호사님이 여기 블로그인지 카페에다가 조작값을 알아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제가 아마 영상에도 이 URL 안내해 놨을 거예요. 링크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서 그냥 이거 그래놓고는 요 삭제, 한번 보고 나면 삭제, 너무 늘어나니까. 그럼 뭐 수원 정했나 아까? 그거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 야, 그러면 동별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야, 동별로 이렇게 다 조작이 됐고 뭐 이렇게 계산해서 부풀려진 게 이만큼이야. 이 합계가 4716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엑셀 강의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제가 가급적이면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미 올려져 있어요. 이거는 여기 URL만 제가 직접 가시기 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이런 관련된 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뭐 내일이 뭔가 5월 10일이 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라도 한번 잘 얘기를 해서 다시 해보자고 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급할 게 있나. 떨어졌어도 다른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만 개돼지 노릇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영상은 지금 금방 봤을 때 제 구독자가 88명인데요. 88분이신데 88분이 이거를 최대한 이 관련된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야, 한번 이런 거 해볼만 하지 않냐? 이 정도 얘기만 뭐 펼쳐서 나간다고 그래도 어쨌든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조작값이라고 해서 조작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난 조작값, 그거를 이 통계학 쪽의 전문가들이 꽤 관심을 갖고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전에 허병기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세계적인 재판이 될 것이고, 이게 아마 통계학 교과서에는 굉장히 좀 흥미있는 사례로 소개해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전문가들이 좀 도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지금 요거를 좀 널리 퍼뜨리는데 좀 같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